이제 근로하면 이제 종료 부분이 남겠죠. 종료하면 이제 종료 관계 할 때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예, 종료할 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료 방법인데 사직, 해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인데, 사직은 근로자 의사에 의해서 사직하는 거고,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거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종료한 게 합의해지. 근데 사직 같은 경우에는 별 근로기준법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직하는 부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은 사업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뭐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직을 자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직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다만 민법상 사직을 한다 하더라도 수리하기 전까지는 30일 동안의 근로관계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노예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근로를 강제는 못하고 출근 명령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직은 처리되고, 해고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생계권하고 관련돼 있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고, 해고 절차와 시기도 정해져 있고 예고도 해줘야 됩니다. 30일 전에 반드시 예고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근로자 대표와의 30일 동안 50일 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고, 대상자 성동도 평등하게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엄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이 있어야 되고, 성적인 평등 관계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고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이 어렵다고 해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지, 어려우니까 너 그만둬, 다 부당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해고, 징계해고인데, 일반해고는 근로제공이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그 근로자가 암에 걸렸다, 뭐 교통사고 당했다 하면은 더 이상 근로제공하기 어렵다 하면은 어찌됐건 근로제공을 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일반해고고, 예를 들어 무단결근했다, 장기간, 그러면 일반해고하고, 징계해고는 직장질서 침해, 예를 들어서 뭐 범죄 행위를 했다, 근로자가 뭐 근로자의 물품을 훔쳤다, 뭐 버스 기사가 카페 내 종업원이 돈을 이렇게 횡령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알바가 횡령했다든지, 물품을 이렇게 훔쳐서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삼각김밥을 먹었다, 그것도 절도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범죄 행위입니다. 반사회적인 그 범죄 행위로서 더 이상 신뢰관계가 파탄되고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징계해고가 가능하고, 그거에 따라서는 이제 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통지를 해줘야 되고, 사유와 시기 정하고 서면 통지해야 되고, 만약에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적 요건이 있고, 양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징계 필요성과 그 근로자의 생활적인 불이익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다라고 하고, 해고 예고를 만약에 이런 해고 예고를 한다 하면은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를 해야 되고, 즉시 해고 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즉시 해고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일용 근로자로서 뭐 3개월 내에 근로자, 그러니까 초단시간 단벌적인 근로자들, 기간제 근로자로서 2개월 내에 합의한 근로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 뿐만 아니라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범죄 행위, 사업 운영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그런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장 횡령을 했다든지 절도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신뢰행위가 신뢰적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규칙상 해고 부분들 보면 이건 징계 사유인데 징계가 반드시 해고뿐만 아니라 감봉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의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징계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 해고가 가장 강력한 징계 행위입니다. 이런 그 징계 사유에 따라서 근태가 잘못됐다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신뢰됐다든지 음주 도박을 했다든지 그런 거 직장 질서 침해한 행위로서 징계 종류에 따라서 해고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주의, 통상적으로 경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정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해고할 때. 근데 단순히 하루 무단결근했다고 해서 바로 해고 그런 건 못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이제 하면은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무단결근이 장기간 지속된다든지 하면 이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하고 그 징계 조치들하고 비교 형량해가지고 주의사항이라든지 감봉 조치라든지 그런 양정 비교 평가해가지고 이런 징계 사유들하고 그 징계 조치하고 그 양정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징계 행위를 하는 거죠. 단순히 그 직장 내 성희롱했을 때 이것도 그 판단하는 예를 들어서 관리자적 위치에서 자기가 여직원들 예를 들어서 알바들 여자들만 있는 알바들이 카페인데 다 여자들만 있는데 현장 관리자다. 거기에서 성희롱 행위라고 하면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언어적, 그냥 시각적, 그 다음에 그런 행위인데, 그러니까 불쾌감을 피해자적 입장에서 그건 불쾌감을 야기했다는 거에 대한 언어적, 그 다음에 시각적, 그 다음에 행위적 그런 형태들로 하는데 그 사람이 감독자적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 감독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성희롱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중대한 걸로 봐가지고 바로 해고가 가능한데 근데 그게 관리자적 위치가 아니라 단순히 동료 근로자적 위치에다 하면은 좀 더 작은 그 정직 그 정도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양정을 이렇게 판단해가면서 하는 경우죠. 예, 그리고 이런 사유들로 해서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그런 양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음주 사례인데, 음주 있는데, 거기 있는, 그러니까, 음식점인데, 근로자들이 그냥 휴게 시간에 거기 있는 소주를 이렇게 CCTV에 확인해 보니까 소주를 이렇게 나눠서 마신 거죠. 그러니까 매장 내 소주를 동의 없이 마시면 이것도 하나의 절도죠. 왜냐하면 타인 타인 물건을 이렇게 훔쳐서 자기들이 마셨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죠. 이런 부분 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고 사유냐 아니면 중대한 제가 볼 때는 해고 사유로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음주에 대한 좀 관대한 그런 위원이 있다면 감봉 조치로 끝나야 되지 않냐 그런 사유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런 양정이 가장 힘듭니다. 이게 판단할 때 그런 해고에 대한 양정 부분이 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사례를 보시다면 이건 병원 그냥 사례인데 이런 케이스가 왔을 때 하면 원장님이나 아니면은 편의점이나 카페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미운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업무 스타일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업무 스타일이 안 맞아서 나오지 말라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해고의 사연은 진짜 징계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직장 질서를 침해하고 진짜 더 이상 신뢰관계가 파탄될 정도로 아주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근로관계가 사회적인 행태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정도 대단히 해고 넘겨간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지 해고 사유지 맞지 않는다고 이건 해고 사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직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데 절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해고를 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그냥 근로자 입장에서 하는데, 뭐 만약에 해고당했다 하면은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 노동부가 아니라 이제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하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조사하고 심리 판단해서 이제 부당해고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다 하면 이것은 진짜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 그러니까 해고 시점부터 원직 복직 시점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그런 경우도 봤는데, 이건 그냥 기업체인데 거의 1년 가까이 연봉을 지급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할 때 1심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 근로자가 졌습니다. 제가 근로자 대리인데 근로자가 져서 한 4, 5개월 지났죠? 근데 재심 신청 중노회의 했는데, 중노회의에서 할 때 이제 다투고 뭐 하고 하니까 또 거기에도 또 4, 5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재심에서는 이제 사업주가 졌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의 해고 시점부터 원직 복직까지 거의 1년 가까이가 거의, 그러니까 찬바람 불 때 시작해서 찬바람 불 때 끝났죠. 그래갖고 1년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라는데, 그 사람의 연봉이 거의 6천 정도 됐으니까 일을 안 하고 거의 사업주는 6천 정도 지급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고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엄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기해서 해고를 해야지, 해고를 안 하면,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하면은 대단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특히 임금 부분은 더 심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임금 부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이 더 심하게 그러니까 길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라. 반드시 해고할 땐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5인 근로조건에 대한 거고,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 배제된 게 연차 유급휴가, 뭐 연장 가상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배제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